낡은 철제 셔터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먼지 쌓인 진열대 위를 훑고 지나갑니다. 한때 이 좁은 가게 안에는 바늘부터 빨래줄까지 세상 모든 것이 들어차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선반만 보일 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골목 어디에나 있던 그 만물상이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낡은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동네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던 작은 상점들이 거대한 유통공룡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매장 하나가 어떻게 연 매출 4조 원에 육박하는 제국을 세웠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전국 1,600개가 넘는 매장에서 매달 600여 종의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는 문구 소매점이 불과 7년 만에 만 곳에서 4,000곳 이하로 줄어든 참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폐업 신고 자영업자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2024년의 풍경 속에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1992년 서울 구로 공단 인근의 한 작은 사무실입니다. 당시 45살이던 한 남자가 실직 후 무역업에 뛰어들며 일본의 백엔균일가 매장이라는 사업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아성산업의 창업자 박정부 회장이고 그가 일본 균일가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며 배운 것은 원가를 극한까지 낮추는 기술이었습니다. 5년간의 준비 끝에 1997년 서울 천호동에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팔린 것은 1,000원짜리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000원짜리를 팔아서 무슨 돈을 버느냐는 비웃음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핵심은 500원, 1,000원, 1,000, 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6가지 가격대에 모든 상품을 맞추는 균일가 전략이었습니다.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고 물류 비용을 극한까지 줄이며 전체 상품의 약 70%를 자체 기획 상품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가격 거품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구조는 불황이 깊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질수록 5,000원 이하의 확실한 가성비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고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은 곳이었습니다. 2024년 이 매장의 연 매출은 3조 9,68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711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국 매장 수가 1,600개를 돌파했고 올해 연매출 5조 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에서 시작한 상품 영역은 이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용품과 의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출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144%나 폭증했고 대웅제약과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사까지 이 매장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장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잠기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의 만물상이고 문구점이고 생활잡화점이었습니다. 동네 만물상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장까지 빼곡히 쌓인 물건들 사이로 주인 아주머니가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찾아내 건네주던 그런 가게 말입니다. 실과 바늘이 필요하면 만물상에 가고 깨진 그릇을 대체할 접시가 필요해도 만물상에 갔습니다.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소식이 오가고 이웃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외상도 해주던 작은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균일과 매장이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이 작은 사랑방의 운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과 경기 그리고 6개 광역시의 균일과 매장 인근 210개 문구점을 조사한 결과 문구 소매점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 균일과 매장이었습니다. 문구업계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3%가 균일과 매장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46.6%는 매출이 떨어져 운영을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고 폐업을 생각 중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2025년 9월 문구 3단체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 유통 채널에서 문구류가 미끼 상품으로 취급되며 지역 상권과 전통 문구점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였습니다. 숫자가
이 비극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2018년 전국에 약 10,000곳이 있던 문구 소매점은 현재 4,000곳 이하로 줄었습니다. 7년 만에 60% 이상이 사라진 것이고 이것은 매년 평균 85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문구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 잡화점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학회 연구에 따르면 균일가 매장의 상권 범위는 반경 1.5km에 달하는데 이 범위 안의 문구점과 생활잡화점 매출은 지역과 입지 여건에 따라 분명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2023년 문구 소매업 매출은 3년 전보다 7.2% 줄었고 종사자 수 역시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일가 매장이 들어서면 음식점 매출은 최대 71.1% 늘고 편의점 매출은 최대 47.3% 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긍정적 효과는 문구점과 잡화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균일가 매장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땔레콜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균일가 매장은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 협력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이 있지만 이 매장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작은 가게들은 싸워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매장의 초저가 구조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소매점에만 드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납품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들도 극한의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장이 원하는 가격에 맞추지 못하면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납품 물량을 유지하려 합니다. 거래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낮은 단가는 제조업 전반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품질 유지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텀블러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었고 2021년에는 아기 욕조에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나 나왔습니다. 2022년 캠핑용 컵에서 2023년 어린이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되었고 2024년 12월에도 세정제에서 납이 허용치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습관을 만든다는 환경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구조가 초저가 모형의 필연적 부산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8,282명이었다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이고 폐업률은 9.04%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점이 이 폐업 대열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 소매업의 한 축이 바로 동네 잡화점과 문구점이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에서 1,000원짜리 물건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동네 가게 주인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지켜온 주인이 결국 셔터를 내리며 울먹이던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셔터가 내려간 자리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빈 가게가 된 채로 먼지만 쌓여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계가 무너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네 공동체의 한 조각이 사라진 것이기도 합니다. 만물상 주인 아주머니에게 외상으로 양초를 사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균일가 매장의 성장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불황 속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과실을 만들기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경쟁력만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안업종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경쟁업종의 피해를 줄이는 상생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기업이 모든 시장 영역까지 잠식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000원의 가격표 뒤에 숨겨진 이 복잡한 방정식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싸게 사는 기쁨의 이면에 동네 가게 주인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만물상의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소비자인 우리 모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아직 만물상이 남아있다면
오늘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발걸음이 골목 경제의 마지막 숨통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